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황즈펑 홍콩 민주파 정당 데모시스토 전 사무총장이 여러 죄목으로 3년째 수감 중입니다. 최근 홍콩 주재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 애틀랜틱 잡지 기자 시바니 마타니와 티모시 맥러플리는 그들의 저서 용감한 사람들 사이에서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를 앞두고 황즈펑이 홍콩과 마카오 주재 미국 총영사관 관리 2명을 만나 미국의 정치적 망명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만난 장소는 미국 영사관이 아닌 미국 영사관 맞은편 세인트 존스 빌딩에 있는 미국 영사관 사무실이었으며 영사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소였다. 황즈펑은 영사관에 들어가 미국 측에 그해 중국 시각장애인 인권운동가 챙광청을 보호했던 방식으로 그를 미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 법률상 미국 밖에서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가 끝날 즈음 황즈펑은 나는 떠나고 싶지 않다. 나는 미국 영사관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또 황즈펑의 동료이자 미국에 있던 전 홍콩 데모시스토 상무위원 아오주오 쉬안이 나중에 황의 이름으로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시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폼페이오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48시간 이내에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들은 당시 미국이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황즈펑이 미국 영사관에 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황즈펑이 미국 영사관에 숨어 있었다면 중공은 보복으로 이 기회를 이용해 홍콩 마카오 주재 미국 총영사관을 폐쇄할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나서서 황즈펑을 해상에서 비밀리에 국외로 이송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중공 해경에 발견될 경우 국제적인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런저런 고민 끝에 폼페이오는 마침내 미국이 황즈펑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은 미국 정부 내에서 황즈펑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나와 있다. 매튜 포팅거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이 국가안보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음을 확인하고 황즈펑에 대한 보호를 권고했다. 이 최근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 담당 부고문이었던 이반 카나파시의 말을 인용해 중공의 반격을 걱정해 황즈펑을 돕지 않은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일일까 걱정한다면 이미 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는 홍콩인들의 이민을 돕기 위해 구명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책 용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홍콩 사람들이 앞의 국가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만든 구명보트 프로그램에 참모들의 제안을 좋아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홍콩 사람들이 좋은 미국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극우 정치 고문 스티븐 밀러에 의해 저지당했다. 1996년 10월 13일 생인 황즈펑은 고작 27살이지만 이미 13년 넘게 사회운동가로 활동해왔다. 2011년 홍콩 정부는 신설된 덕육과 민족교육 과목을 통해 학생들을 세뇌하려 했고 당시 14살이었던 황즈펑은 학민사조를 창설하고 학생들을 조직해 청원 시위를 벌여 모두가 성공적으로 정부의 세뇌 교육을 취소하도록 이끌었다. 2014년에 그는 우산운동에 동참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년 25위에 올랐다. 2018년에는 미국 상원의원에 의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끝으로 2019년 황즈펑은 우산운동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11월 그는 당시 당국에 의해 투옥되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